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후변화의 뜻은 뭐 이렇고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 인위적인 요인은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요거는 기온, 여기는 강수량을 뜻하는데요. 기온 변화 보면은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니까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109년간 계속 상승해 왔고요. 특히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는 기온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뭐 1, 2학년 때 열섬 현상 뭐 이런 것도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아요. 다음 강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9년간 영 강수량은 이렇게 증가했어요. 양 자체는 매 10년당 이렇게 증가했는데 1년 동안 강수 일수 1년에 내리는 강수 일수는 감소 추세. 즉 이 말은 뭐예요? 비 내리는 날은 줄어들었는데 올 때 확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외에 열대야, 열대의 발생 빈도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증가했지만 한파의 서리 발생 빈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그러면 기후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면 상승 이런 거 많이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서 바닷물이 열에 의해서 팽창한다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은 당연히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겠죠. 작물 변화를 보면은 농작물 재배 북한계선 및 재배 적지 북상 이게 무슨 말이냐? 북쪽의 한계선 즉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귤이 제주도에서밖에 수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귤이 이런 남해안 쪽에서도 수확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귤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됐는데 이제 가능한 작물이 생산이 가능한 곳이 북쪽으로 더 올라온 거죠. 그 말이 농작물 재배의 한계선 북쪽이 과거에는 여기까지였다면은 지금은 북쪽 한계선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재배에 적합한 지역도 올라왔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식생 변화도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숲인 난대림이 더 확대되고 냉대림은 축소됐겠죠. 그다음에 열대성 질병은 증가했고 태풍도 열대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워질수록 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양상 보면 여기는 최근 안쪽에 있는 원은 과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겨울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봄은 조금 늘었죠. 그 다음에 여름 많이 늘었고요. 가을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즉 봄과 여름의 시작은 빨라졌는데 가을과 겨울의 시작은 늦어지다 보니까 봄, 여름은 조금 늘어나고 겨울, 가을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 되면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거 이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 기후변화를 에 대한 대책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국가나 기업 간에 탄소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즉 국가나 기업마다 너희는 이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 이거를 정해줘요. 이 총량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A 지역 만약에 100만큼 각각 100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 했는데 A는 90만 배출했고 B는 110만큼 배출했어요. 그러면 B는 본인이 배출해야 되는 100보다 10을 더 배출했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10을 덜 배출했죠. 그러니까 이 덜 배출한 요 10의 만큼을 B한테 우리 탄소 배출권 10 더 썼으니까 너희가 사가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 판매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전략할수록 다른 곳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득인 거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수록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적게 배출하려고 하는 거고 로컬 푸드는 뭐냐? 지역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게 크냐면 결국에 글로벌 푸드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사 먹으면은 운송거리가 짧잖아요. 그럼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탄소를 줄일 수 있는 소비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산탄소를 쓸 때마다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탄소의 총량, 탄소 발자국이 많이 찍힐수록 좋지 않은 거지. 그러면 어떤 제품도 있냐면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제품이냐면 우리 탄소 발자국을 많이 배출했다 이게 아니고 이산탄소를 최대한 적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적게 배출하고 그런 제품의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이라고 딱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뜻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92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협약으로 1997년에 했는데 어떻게 기후변화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줄일까 이 문제를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선진국 중심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교토의정서에서 협의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줄여야지만 결국 그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파리 협정에 가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했다. 과거에 여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거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협정이 바로 파리 협정이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서는 각종 정책, 친환경 정책 도입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로컬 푸드 소비 위한 기반 마련,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죠.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 탄소를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덜 배출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대중교통, 로컬 푸드 소비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